안녕하십니까. 이원우 변호사입니다. 빌린 돈을 다 갚지 않아도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일단 빌렸으면 다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1억 빚이 있었는데 개인회생으로 3천만 원 갚고 남은 7천만 원은 면책을 받는 것 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면책이란 빚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빚이 너무 적은 게 아니라면 이자는 대개 전액면책이 됩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평생 벌어도 못 갚겠다. 막막하게만 느껴지셨다면 빚을 줄이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빚을 줄여주는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자기 사정 내에서 최대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려면 우선 소득이 있어야죠. 빚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재산을 팔아서 갚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도 못 갚을 정도로 빚의 액수가 큰 경우여야만 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본인 소유 재산을 다 청산해서 팔아서 돈으로 바꾼다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액수입니다. 이 액수보다 개인회생으로 갚을 예정인 액수가 더 커야 합니다. 최소한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하는 거죠. 근데 만약 돈을 하나도 못 번다. 아니면 너무 적게 번다. 이러면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보고 신청을 안 받아줍니다. 수입이 있는 걸 입증을 못해도 안 됩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현금으로 용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수입을 얻는다는 걸 입증을 못해서 신청이 안 됩니다. 부모님 가게더라도 신고를 꼬박꼬박 한다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재산이 알고 보니 내 생각보다 많았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회생 신청하고 보니 나도 몰랐던 물려받은 땅이 있었다. 이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하셨으면 배우자 재산의 50%는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배우자가 자기 명의로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 시세의 절반을 내 재산에 더하니까 빚보다 재산이 많아진다. 이래도 신청 안 됩니다. 단 결혼 전에 장인장모가 아내한테 해준 거다. 이거 증명이 가능하면 안 더하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안 될 것 같더라도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면 생각 밖의 방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빚이 얼마든 다 되는 게 아니고 신청 상한선이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 신용대출이 10억이 넘거나 담보대출이 15억이 넘으면 안 됩니다. 월급 타서 쓰는 회사원, 급여 소득자들은 빚이 5억 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자기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돈 들 데가 많다 보니 넘을 때도 많습니다. 만일 빚의 액수가 이 이상이면 파산이나 일반회생을 해야 합니다. 빚이 생길 때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버리면 돈 빌려준 사람은 손해가 크겠죠. 그렇다 보니 최대한 남용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사람은 5년간 개인회생 재신청을 못하고 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은 파산 재신청을 7년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이 한 일 2천 되는데 다 갚기 싫다고 개인회생을 하는 건 손해일 수가 있습니다. 빚의 액수가 적은 편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걸 추천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빚이 1000에서 1500은 넘어야 개인회생을 할 때 실익이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조건이 다 만족이 되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인가까지 받는다면 보통 36개월 동안 변제를 하게 됩니다. 정해진 변제금을 36회 납부하고 나면 남은 금액은 면책되죠. 빚이 5천만 원이고 월 변제금이 30만 원이고 변제기간이 36개월이라면 다달이 30만 원씩 36개월만 내면 되는 겁니다. 즉 총 1,080만 원을 내면 5천만 원 중 남은 3,920만 원은 면책됩니다. 4천만 원의 빚이 사라지는 거죠. 부양가족이 많아서 36개월 내 변제가 어렵거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랐을 때 36개월 안에 변제가 어려울 경우 60개월까지 변제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역시 내 변제금 액수겠죠. 나는 한 달에 얼마를 내게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청산가치 보전의 원칙에 따랐을 때의 액수 중 큰 금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최저 생계비는 국민이 최소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국가에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빚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제금 액수를 알아보려면 가장 간단하게는 내 월급에서 최저 생계비를 떼보면 됩니다. 청산가치 보전의 원칙은 내가 보유한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저 생계비는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결혼을 했고 아이가 둘이라서 아이 둘을 부양가족으로 넣기로 했다고 하면 나를 포함해서 3인 가구가 됩니다. 월급이 270만원이면 거기서 3인 가구 최저 생계비 대략 240만원 빼고 30만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겁니다. 집에 같이 살면 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배우자는 상황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신청해 볼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생활비가 계속 들더라도 기본적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고 수입이랑 재산이 없고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같이 안 살면 생활비 보내는 거를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이렇다 보니 부양가족을 얼마나 인정받나, 또 변제금 줄여볼 요소가 얼마나 있나, 이걸 성실하게 찾아서 최대한 변제금을 낮춰주는 게 좋은 사무실입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서류도 많이 내야 하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귀찮은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일 쉽게 하려고 변제금 낮추는 시도도 안 해보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데 수임을 하면 변제금 너무 높아서 기껏 회생해놓고도 못 갚아서 폐지가 됩니다. 이런 사례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까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봤는데 사실 이것만 갖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내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법적인 지식이 없으면 몰라요. 그러니 대강 변제금 정도만 계산을 해보시고 더 확실하게 알고 싶다, 빚을 갚을 방법이 있다면 꼭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전화를 주셔서 1대1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에도 정보가 많으니 한번 들러보세요. 감사합니다.